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맡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에 4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아유, 예.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나오셨어요. 전에 했던 건 뭐죠? 여기 말고. 옛날에 오마이TV? 아니. 스픽스? 예. 예, 거기 또 잠깐 나오셨죠. 예.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첫 출연하신 분들께는 예. 뜨거운 연대 인사,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재 편의점 제가 출연은 처음이지만 즐겨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우리 장윤선 대기자님 뭐 워낙 팩트에 늘 정확하신 분이라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이번 선거 하신 분들은 세게 뛰신 분들은 얼굴에 써 있어요. 예, 예. 새카맣게 타셔가지고 예, 손도 그렇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당선된 날 소감에서 우리 예. 서구울의 꼬마들, 예. 어린이들이 희망이고 나를 위로해줬다. 그 예. 힘으로 선거 치렀다. 이게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 지역구는 대체로 진보적이긴 한데 예. 어르신들 수준이 높아서 그분들 사시는 데서 77% 투표율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보역 간에 어마어마한 예. 정말 전면적인 그런 전쟁 같은 선거를 치렀는데 네. 그런 속에서 이제 긴장된 하루하루인데 정말 꼬마들, 초딩들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깐나게. 중딩, 뭐 고딩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이게 넘버원 민주당 박범계 예. 이렇게 해줘서 너무 유권자는 아니지만 예. 너무 크게 고무되고 격려받았어요. 예, 미래의 아이들이 예. 이렇게 환호하는. 아마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의 연령대가 민주당 지지자들이어서 아마 40대 그 영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3040 세대들 그렇군요. 선거 끝나니까 바로 열리라는 모드로 들어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술판 회유 사건이요. 관련해서 오늘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보면 지난주에 수원지검, 수원구치소, 네, 그다음에 대검 하루에 3군데를 싹 다 민주당이 다니셨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사건 어떻게 흘러갈 걸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돼요? 1시간입니다. 예. 1시간, 한 3시간 하실까요? 그거 어떻게 때우라고? 그렇군요. 예. 일단 이재명 당대표님에 대한 여러 수사와 기소 공판 중인 것들이 하도 네.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크게는 이제 대장동 또 성남 FC 또 이제 대북 송금 네. 이렇게 큰 이제 굵직굵직한 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들이 내용과 성격은 다 달라도 이제 공통적인 그것이 있죠. 네. 아주 쉬운 답인데 정치 탄압이라는 네, 이제 예. 공통어가 적용이 가능하고 네. 그 정치 탄압의 배경이 되는 힘이 검찰 독재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 독재라는 힘을 통해서 예. 특수부 검사들 즉 친윤 라인에 의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네. 친윤 라인에 의해서 2년 가까이 일방적으로 검찰 독주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네. 이제 정치 탄압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건들로 예.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1시간짜리니까 굉장히 이제 만연체로 말씀드려야 되는군요. 이게. 아니 재밌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들을 재밌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첫 번째 주목을 해야 될 지점은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니죠 결과보다는 아마 지지율 때문에 갤럽 같은 보수적인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조차도 23%의 지지율이 나왔으니까 그 직후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 전화를 해서 만나자 이렇게 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이제 약간 흐릿흐릿해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그 특징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 과거에 이준석 알죠? 이준석 네. 지금은 이제 당선자 예. 당대표였잖아요. 예. 그 당대표가 만들어진 과정도 드라마틱했지만 그 뒤에 쫓겨나는 과정도 네. 드라마틱했죠.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러나 회유가 아니고 예.
두 번에 걸쳐서 화해 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 유명한 이제 뭐 울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술도 한잔 하고. 맥주 회동. 그러니까 이준석 당선자가 엊그저께 한 얘기가 그때 위기만 닥치면 그렇게 넘어가려고. 진심이 아닌 얘기를 한다. 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죠. 맞아요. 그게 이제 낮과 밤이 다른 것일 수 있죠. 낮과 밤이 달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술 한 잔 드시면 생각이 또 달라지는. 그술 얘기는 아니 워낙 그 얘기가 워낙 많아서 양이 많으시니까. 아 양이 워낙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수원 때 보면 이제 저는 한 중간쯤 평균 연령쯤에 사부 연수생 중간쯤에 해당하는데 이제 윤석열 연수생은 저보다 3살 많으니까 이제 고령 당선자 그리고 아니 당선자가 아니죠 합격자. 연수생.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 4학년 때 합격한 소위 이제 청년층 젊은 그 이제 그런 층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시죠. 그러면 이제 이 말술로 그 엉화가 세게 엉화가 이렇게 커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막 그 우리가 흔히 설명할 때 폭주하는 기관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막 그 좌우도 살펴보지 않고 자기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돌격 앞으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고서 막 맏형의 이미지로 수사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들은 느낌은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 수사에 관해서 디테일에 강하고 그리고 낮과 밤이 다르다. 뭐 그게 이제 진짜 낮과 밤이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 이중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주 우람한 등치에 쾌도남마 그리고 작은 것은 별로 연연하지 않으면서 결과와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대충 또 용서할 줄 것은 뭐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뭐 이런 이미지 뭐 어젠가 한동수 저 감찰부장이 그 경로가 미화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마이뉴스 그 생방송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화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약간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위기에 닥치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그 제스처도 얼마든지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당선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새버렸나? 이화영 대판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보기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수사의 한 축이 대북 송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흔히 말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얘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관계, 그것이 뭐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이런 법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경제 공동체 법리를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상당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수익은 최순실이 보게 되지만 실제로 뇌물을 할 수 있는 처분적 권한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500만 불이든 300만 불이든 가는 계기가 결국은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제 돈을 이제 뭐 상방울 김성태가 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와 북한 당국 간에 김정은 당 체제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 공동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긴밀한 이해 일치 관계. 근데 그 정도의 관계가 있으면 굳이 누구를 동원해서 돈까지 줘가면서 방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데 나 다음 대통령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매우 유력하다라고 평가도 받는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한번 만나자라고 하면 그렇게 친한 관계면 김정은하고 직접적으로 내고를 하지 협상을 하지 이렇게 돈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제3자 뇌물의 법리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처분적 권한이 이재명 당대표 즉 돈 주게 했던 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그 당시 경기도지사의 처분 권한이 없어요. 북한 당국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려운 건데 네. 자 그것을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우리 식으로 판단할 때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부인을 하다가 수사가 시작된 지 지금은 뭐 이제 공판 단계입니다만 꽤 오래된 상황에서 계속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그 경기지사와 연관성이 없다. 보고한 적 없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획 돌아가지고 몇 차례 이제 조서를 받았다고 하는 거고 그 조서도 공판에서 초기에 내놓지 않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옥중 서신이 이제 부인을 통해서 나오고 옥중 노트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원지 가면 제가 안 갔고 대검만 갔었는데 그때 주철현 의원이 딱 갔다 나와서 들어갔는데 대검 차장 검사를 앞에 두고서 하는 얘기가 작년 12월 달에 취재 편의점을 보면 술 줬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장 검사가 약간 대검 차장 검사가 약간 긴장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아마 전후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출연하기로 돼 있어서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어요. 그게 1시간짜리더구만요. 맞아요. 저희가 1시간입니다. 그랬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그 옥중 노트, 옥중 그 서신에 없는 내용이지만 주류 제공까지 있었다. 그래서 술을 먹었다. 그래서 교도관과 검사 간에 언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취재 편의점 보니까.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 측 주장과 검찰이 지금 세게 지금 반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검찰총장까지 나서 가지고 지금 반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 말이 맞느냐? 지금 이제 총장의 이제 이원석 총장은 사법 시스템의 방해고 붕괴다 뭐 이런 이제 경고성의 발언을 하는데 웬간해야지 이런 그 검찰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국가 시스템이고 이것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망가지면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검찰이 불편부당 즉 어느 쪽도 편들지 말고 어느 정도 당파적이지 않는 어느 쪽도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정직한 검찰, 공정한 검찰이었으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정말 야당만 탄압하고 이재명 당대표만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까 법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운 대북 송금이라는 어떤 엽기적인 그러한 사건이 딱 드러나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관되게 그러나 디테일에서는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기억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그 검찰에 몇 번 지금 그 이건으로 소환된 거 아세요? 뭐 200몇 건을 제가 적어왔는데 217번을 소환을 냈는데 그 중에서 조사 없이 그대로 대부분은 그대로 기다리게 구치감이라는 게 있어요. 검찰청에 가면 기다리게 했다가 72번 이런 72번만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조서 남긴 거 피의자 신문 조서 남긴 거는 불과 19번에 불과하다. 근데 이번에 술, 뭐 연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날짜가 물론 유동적이고 변화되고 제가 그 뭐 이광민 변호사가 김광민 변호사님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날짜 곧 특정하겠다. 아직도 술과 연어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검찰 측이 원하는 출정 일지라든지 뭐 어떤 호송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100%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언제 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밝히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작년 12월 26일자 취재 편의점에서의 그 변호사의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이 세 날짜 이 세 날짜에
소위 말해서 이화영 예. 부지사와 김성태, 방용철 이 세 예. 사람이 불려졌다는 것이고 네. 그 방도 아마도 변호사는 1313호실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세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거. 이들은 적대적 공범 관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 관계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세미나를 방불케 했다라는 이게 특수 수사의 아주 전형적인 세미나를 열었다. 예. 그렇게 해서 논박을 당하고 네. 뭐 이렇게 뭐 어떤 경험에 의한 진술이 아니라 예. 논리를 통해서 예.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뭐 예. 어떤 상황들을 바꾸게 만드는 진술을 예. 바꾸게 만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제가 보기에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라고 네. 했을 때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예.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꽤 있다. 예. 상당 부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건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그 사법 붕괴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원숙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네. 주장하지만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고 네. 심지어 20년 전에 박지원 전 원장도 네. 나도 술을 마셨다. 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 패습이 20년째 이어지고 예. 있는지는 몰랐다. 이제 예. 이런 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실 규명이 필요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관련된 증거나 기록을 검찰이 문제가 없다면 다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출정 네. 기록이라든가 네. 네. 실제로 호송 기록이 어떻게 네. 됐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놓으면 그렇습니다. 되는데 검찰은 왜 이거를 안 줍니까? 지금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네. 김광민 변호사 페이스북을 다 보고 네. 봤거든요. 네. 따르면 현재 뭐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자 출정 기록만 네. 지금 검찰이 공개했다는 것이고 그 공개의 방법도 원래 지금 공판 단계이기 때문에 네. 재판장이 모든 그 어떤 그 진상 규명, 진실 규명 네. 의 핵심 주제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법원이 사실 조회를 예. 지금 그 이제 교도소 측에 예.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교도소 측은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있었으니까 예. 교도소 측을 관할하는 것이 법무부에는 교정본부입니다. 네. 그러면 그 교정본부를 통해서 예. 사실조의 답변이 예. 법원으로 가야 돼요. 법원이 법원으로. 주재자가 되기 때문에 예. 이제는 검사와 즉 이 저 대북 송금 사건의 상대방인 검사와 이화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대등한 당사자예요. 우리 형사소송법의 법칙입니다. 네. 절대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실조회의 결과를 네. 수원지검으로 보냈다는 것이고 수원지검에서 취사 선택해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취사 선택해서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자까만 네. 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측의 변호사는 전부 다 내놔라. 그리고 잔뜩 이런 날짜는 뭐 수십 개를 내놓으면서 네. 이것도 다 내놔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수원지검에서는 사실 그 출정일지 말씀하신 대로 6월 28일, 7월 3일 요거 일지를 이제 7월 3일 일지를 공개하면서 음주를 주장한 날에 이화영은 검사실에 없었다. 허위 주장 계속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이제 수원지검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교정본부가 왜 수원지검으로 돌렸을까요? 이거를 법원으로 바로 제출하지 않고 이것도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수원구치소에서 바로 보냈는지 교정본부를 경위에서 보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정본부의 일종의 허가랄까 뭐 그런 사인을 취득하고 이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나 아무튼 뭐 어느 쪽이 보냈든 간에 교정을 담당하는 측에서 수원지검을 보냈다는 얘기는 이 사안 자체가 워낙 말 그대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성태의 진술이나 방용철의 진술이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와르르 무너진죠. 신빙성에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서 검찰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당장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적인 분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술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그 재료 대상이 부각돼서 그렇지 지금 현재 검찰 측 이것도 이제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인정한다고 주장합니다. 거기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는 그날 이 새 날에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다라고 김 변호사는 주장하죠.
뿐더러 연어가 제공된 것도 맞다라는 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1313호 박모 검사 네. 다 실명이 네. 다 까졌죠. 예, 그럼요. 예. 예. 그 박모 검사가 이제 주인 검사인데 1313호실에 적대적 공범 관계인 이 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네. 이것까지는 다 그 이제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은 일치한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7번 72 그중에 72번만 조사했고 그중에 조사 남긴 거는 19번에 불과하다. 네. 이것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지금도 유효합니다만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무부령에 예. 구속된 피의자를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말고 여러 번 예. 이유 없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하. 그것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 규칙에 그 규칙이 위반되는 거예요. 네. 그것만으로도 과연 그 이화영으로부터 받은 조서의 소위 증거 능력, 네. 뭐 검찰은 내용을 부인했으니까 증거 능력 어차피 없는 건데 우리가 왜 무리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예. 이게 그렇지 않죠. 예. 그 직후로 돌아가 보면 그런 조서를 받아냈으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한 건 한 거죠. 한 건 했고 말 그대로 거꾸로 법정에 가서 나 그런 짓을 한 적 없습니다라고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건 맞지만 네. 그 진술을 유지하게끔 하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너 그렇죠. 바꾸지 마, 입당 바꾸지 마. 네. 계속 그- 진술 그 유지해야 돼. 예, 예. 증거 동의해줘야 돼라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유와 압박이라는 이화영 측의 얘기는 유효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고 네. 물론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이화영 측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네. 옥중 서신, 옥중 노트 그리고 뭐 소위 연어 네. 뭐 파티의 문제라는 얘기가 나왔죠. 또 제가 주목하는 점은 김광민 변호사 얘기 중에 공개된 출정 일지 중에 예. 5시 몇 분경에 본인들은 뭐 이제 이화영 부지사는 돌아갔지만 네. 또 방영철 부회장은 돌아갔지만 예. 김성태 회장이 돌아간 시점이 8시간 넘어서 돌아갔다라고 네.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출정 기록에 네. 그렇게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직은 없습니다. 검찰에서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많고 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하려면 지금 그 대검이 뭐 수사를 하건 아니 수사란 표현 뭐 조사 감찰. 네, 감찰. 근데 그 대검 감찰을 민주당이 요구했는데 감찰하고 있습니까? 그날 제가 들어가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뭐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의원들 네. 들어가서 감찰을 이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죠. 이런 지하의 거절. 예, 이유인즉슨 대검의 이제 신봉수 차장 네. 검사잖아요. 신봉수 차장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이야 이제 사이가 나빠졌다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 법무부 장관 사이가 네. 나빠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음. 아니, 너무 뭐라고 해야죠? 한 좋게 얘기하면 한 가족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작거리 용어로는 한패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볼 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하는 송경호 네. 중앙지검장, 대검 뭐 총장하는 지금 이원석 총장, 예. 또 지금 직전에 검찰국장하다가 지금 대검차장가 있는 신봉수 차장, 네. 그다음에 수원 지검장 하고 있는 그분 네. 뭐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네. 안 나는 이런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분들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을 네. 중심으로 하는 소위 이제 아주 1급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사단이라고 말하는 네. 그분들인데 신봉수 차장께 감찰 요구했던 신봉수 차장이 이게 수원지검만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술자리 회유 그게 없었다라고 이제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그게 네. 수원지검만의 입장이 아니고 대검과 다 조율해서 낸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대검의 입장이다. 근데 대검의 입장이 그러한데 무슨 감찰이냐 이런 취지고 오히려 저희들 보고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차장님 수원지검의 그 2장짜리 입장문 1장 반짜리 입장문이나 그 뒤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해명이 나왔고 네. 그 당시 대검 차장의
그런 어떤 그 말 이게 아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회유 협박이라는 거 뭐 연어 파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말들을 놓고 볼 때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법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화영과 지금 수원지검의 수사팀 간의 관계에서 그거는 법정에서 증거가 있냐 없냐,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냐 아니냐, 그걸 지금 가리는 지금 공판에서 할 일이고 네. 법정에서 가릴 일이고 검사와 이화영 피고인의 법정에서 서로 소위 논쟁을 하면서 증거 관계로 싸울 일이고 우리가 민주당이 이렇게 와서 수원지검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대검에 와서 감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 법정에서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유 없이 지금 형사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지금 심지어 옥중 노트, 옥중 서신, 옥중 노트, 거기다가 심지어 술자리 얘기, 연애 얘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일관되게 나오는데 본인이 얻을 이익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변호인도 굽히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그리고 몇 가지 세 사람이 같은 시점에 같은 검사 주재하에서 모였다는 것은 맞지 않느냐. 그런 건 전혀 과거에 밝혀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로서는 당연히 의심을 품고 국가기관, 그중에 검찰이라는 이 검찰 독재를 하는 이 정부의 정말 최정예 검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벌어진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고 만약 단 0.1이라도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개연성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으로서 누구를 뭐 편들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밝혀야 될 우리는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법정 공모하자고 온 게 아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의 입장이나 조율했다라는 대검의 입장으로 들어보니 마치 공판하는 것 같다. 증거 문제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럼 증거가 없으면 명확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증거의 뒤에 숨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과거에 검찰에 소위 국민들이 개탄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 아까 말씀하신 한명송이 사건에서도 지금 이문정 검사가 그렇게 팔려고 했지만 결국 뭐 제가 장관 때 얘기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뒤집지 않습니까? 여러 고검장 뭐 지검장들 와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뒤집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진실이라는 것이 없던 일이 되냐? 없던 일이 되는 거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지 않느냐? 국민들에게 하면 여론조사를 해봐라. 납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얘기죠. 부인을 하다가 증거가 나와도 이것을 무죄로 바꿀 수 있다면 끝까지 부인하는 게 검찰의 생리다라고 전직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건까지 소환해서 과거의 전례를 볼 때 검찰이 이랬을 가능성이 있고 이화영 부지사와 변호인이 끝까지 이 사실을 뭐 굽히거나 뒤집거나 그게 아니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확인해서 밝혀내야 될 책무가 국회의원들한테 있는 거다. 거죠.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술판까지 벌여가면서 피의자들의 일종의 이제 편의 제공을 하면서까지 만들려고 했던 그 시나리오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뭐 이렇게 검찰 용어로 하면 꼬린 구속 뭐 시키려고 했던 뭐 그런 차원에서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정조사 또는 특검 이런 거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진상규명의 아까 의미와 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태의 있는 지향하는 가치는 대한민국 검찰이 무엇이냐, 존재 이유가 뭐냐, 거꾸로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물음에 당면에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특정 뭐 이재명 당대표도 자연인 아니겠습니까? 특정인의 혐의가 억울하냐 아니면 있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하면 재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검찰을 진짜 해체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문제냐. 검찰 해체까지 가야 된다. 그런 문제까지 지금 국민적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조국혁신당에서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찰 문 닫아야 된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검찰의
뭐 주요 책임자들이 네.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지금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증거라는 것을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해합니다. 설마 우리 검찰이 그러겠습니까? 우리 검사들이 설마 그러겠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켜켜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검찰이 2,200명의 검사들이 있는데 2,200명 검사들이 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뭐 100명 안쪽에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분들, 네. 주요 보직을 갖고 있는 분들, 그중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1년 반 동안 장관을 했고요. 네. 그런 속에서 소위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수사권을 회복하는 걸 우리가 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권 뭐 보호라는 게 피의자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으로 네. 이렇게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런 속에서 일방적인 야당 탄압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탄압 속에서 나온 네.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존재 여부에 대한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무엇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될 사안이죠. 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인디언식 기우제 를 하고 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술판 의혹은 기우제식 선동이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매우 불경스러운 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로 사용하기로 작정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합니다. 누가? 국회 법사위의 유상범 의원이 대표 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입니다. 네.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다. 검사의 수사. 네. 검사의 수사입니다. 모든 사건은 주인 검사의 소위 공소장의 서명 날인을 통해서 소위 공판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상규명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정도 1심이 아니라 1, 2, 3심이라는 3심제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돼야지 그것이 사실로서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것도 그것이 사실로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선에 참패했는데 총선에 참패한 원인 중에 민생 파탄 경제 폭망이 주요 원인이라고 국민들이 꼽고 있지만 그 중에는 마이웨이 말 그대로 대통령의 불통하는 소위 폭주 기관차 그 이면에 있는 힘은 검찰 독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일방적인 야당 탄압만이 있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선거에 참패하는데 한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이 국민이 공감하는 건강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인지 아니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야당만을 탄압하는 그러한 소위 먼지털이식 또는 완전히 그 편파적인 공정성을 잃은 그러한 사법 시스템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는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은 공정한 모든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공정한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정치적 편의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불공정한 사법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검찰의 명운을 건 지금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검찰 문 닫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지지 않는 싸움을 하려고 지금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포문을 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 또 국민의힘 여당의 그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이제 전부 나서서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진실 규명을 위한 이제 사실 규명에 이제 들어갔다 이런 건데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특검도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시점에서 그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좀 어떻게 좀 싸울 계획이실까요? 대책단이 이제 꾸려졌죠. 그 검사 출신들 지금 우리 민영배의 당으로 놓고 보면 전략기획위원장이에요. 상당히 요직이고 어떤 당 운영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이고 네. 이제 민영배 의원이 법률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네. 대책단장을 맡고 그 안에 검사 출신들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대응을 하겠는데요. 네. 그러나 역시 저희들은 지금 이화영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하는 몇 가지 전제들 네. 붙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대검차장을 신봉수차장을 만났을 때 여기가 법정이 아니지 않느냐, 왜 네. 증거로만 얘기를 하냐, 너무 드라이하지 않느냐, 국민적 의혹은 그걸로 해소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런 결론을 낸, 즉 터무니없는 것이다라는 수원지검의 결론에 대검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 자료 일체를 다 공개해달라. 공개해달라. 네. 그리고 지금 피고인 변호인 쪽에 얘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뭐 거리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일단 제출 공개하는 것이 네. 진상규명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지난번에 있었던 이 한명숙 총리 그 모해 위증 사건 때도 사실은 그 재소자가 뭐 추미애 장관한테 직접 편지를 보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일종의 이제 입맞추기, 꿰맞추기 이제 수사를 하는 흔적들, 그리고 실제 무슨 어떤 경우에는 뭐 삼겹살 파티까지 열어주고 뭐 그밖에 좀 직접 뭐 언급하기 어려운 수준의 어떤 편의 제공을 했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밀어본다면 너무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정치와 관련된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경우에 불러서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두 사건에서 좀 닮아 있는 공통점, 그리고 민주당이 주목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사실,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문정 검사가 홀로 네. 오랜 동안 감찰을 해서 일부 밝혀낸 것들이 편의 제공이 있었다라는 네. 것이고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징계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검차장께도 과거에 재소자를 불러서 편의 제공해서 문제가 된 일들이 네.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그냥 전혀 근거 없는 얘기로 단정짓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어찌됐든 1차적으로는 이화영 피고인 또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네. 1차적으로는 적절하게 잘 의지를 잃지 말고 네.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자료 제출을 투명하게 네. 제공해 주는 거.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이렇게 뭐 센 얘기를 했으니까 자료 제출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CCTV 그 거울 뒤에 감춰진 CCTV가 있다라는 그러한 네. 변호인의 주장도 지금 예, 나와 있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점점 더 까면 깔수록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진술의 구체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또 이번 주말 사이에 또 그 이화영 부지사 접견을 간다고 합니다. 그 김광민 변호사와 네, 그렇군요. 부인이 그리고 또 나옵니까? 예, 저희 다음 주에 월요일 출연 예정인데 잠을 기다려. 네, 그 월요일 날 그 주말 사이에 접견 내용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이분 고발 많이 하는 분인데. 주로 저를 많이 합니다. 예, 박범계 의원님하고 박찬대 의원님을 공무집행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허위 사실이다. 이화영 회유 의혹은 허위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조사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4선 되는데 3선까지 보통 한 선수의 초선 때 4번, 재선 때 4번, 3선 때도 4번 이상 네. 했던 것 같은데 늘 고발을 이분이. 다 이분만은 아니고 예. 뭐 단체 단체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응 안 하는 게 대응 안 하는 게 상책이다. 무고로 한번 해볼까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근데 왠지 중요한 거는 검찰의 과거 전력이 있고 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세게 나오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기자들도 좀 법조 기자들도 좀 취재를 해서 관련된 사실을 좀 밝혀낼 필요도 좀 있어 네. 보여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제기된 이슈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은 끝까지 이 문제를 예. 쥐고 간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사건 해결하려면 국회 법사위원장 누가 해야 됩니까? 아, 그런 어려운 문제를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예. 가져와야죠. 와야 되고, 예. 뭐 법사위원장의 어떤 그 전문적 지시 여부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네. 예, 어떤 그 법사위 운영을 통해서 지금 잘못된 여러 가지 지난 2년간의 과정들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칙적인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누구 제가 뭐 직접 제가 말씀드리면 예? 안 됩니까? 다른 건 뭐 최상병 건 시간 꽤 많이 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니구나. 예, 40분 지났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으로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인가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원내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이 그렇게 많이 실려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동안 사선 되시는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많이 하셨을 텐데 출마도 하셨었잖아요. 예. 이번엔 안 하십니까? 예, 이번엔 뭐 아니요, 지난번에 한번 이제 나왔던 거고. 네. 이번에 안 합니다. 그러면 박찬대 의원님 놓고 찬반 투표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출마하겠다는 분이 박찬대 최고위원 한 분뿐이죠. 네. 그렇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뭐 그 잘못되는 건지 잘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동안 민주당에서 없던 풍경입니다. 잘 못 봤어요. 저도 민주당 오래 출입한 기자인데 항상 뭐 최소한 두세 분 정도는 나와서 정견 발표하고 투표하고 기자들이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늘 나와서 원내대표 선거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박찬대 의원으로 이제 정리되는 분위기네요. 지금 지난 2년 가까이를 이제 회상해 보면. 네. 뭐 저도 이제 주요 회의의 멤버였습니다만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시밭길들이 꼭 이재명 당대표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의원들 각자에게 있었던 것이고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국면들이 두 차례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었고 한 번은 부결됐지만 한 번은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가 엄청나게 컸고 그런 결정들을 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의 여러 생생한 기억들 그리고 뭐 말 그대로 검찰 독재라는 것은 진짜 눈이 내리고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주먹만한 우박들이 어디 피할 공간 없이 그냥 사정없이 내려치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뭐 스펙트럼이랄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리고 전국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의 이제 국회에서 소위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하나의 형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뭐 선동하다시피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눈에 선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선 국면이 시작됐고 의원 평가라는 게 있었고 공천이 끝났고 공천 중에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에서 경선 관리를 했고 정말로 제가 입을 그냥 딱딱 놀랄 정도로 벌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는 것 그것은 정권 심판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 이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있었고 뭐 저하고 박찬대 최고위원이 함께 일을 해왔고 매주 뭐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매주 회의를 하다시피 했었는데
이러한 그 소위 사선을 넘어서 네.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이러한 엄청난 선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죠. 저는 어쨌든 야당이 예. 제1야당이 무게중심을 갖고 대통령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심판해야 되고 그 이후에 소위 민생 문제를 선명한 민생 네네. 정당으로 거듭나라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켜라. 뭐 네. 당장 양국관리법이라든지 뭐 네. 여러 뭐 감염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요구. 두 번째는 대통령을 변화시켜라. 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분명하게 싸워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지난 2년 가까이 함께 정말 이 어려운 전선들을 뚫고 나가 맨 앞에 이재명 당대표가 있었던 건 틀림없는 예, 거고 예. 거기 박찬대 최고위원이 큰 기여를 한 건 틀림없는 네. 거죠. 네. 그러고 놓고 보니까 저도 기여를 한 셈인가요? 출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에...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을 하지만 네. 유연성을 결코 잃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뭐 낙천적인 측면, 어떤 그런 낙관적인 네.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전당대회까지 얘기가 돼야 되는 건가? 네. 말씀 나오신 길에 전당대회까지. 당대표와 잘 호흡이 잘 맞는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맞지 맞다. 않나?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고 원내대표 박찬대 대표로 이렇게 가는 흐름으로 보시는 제가 오늘 거죠? 나오면서 그 연임 문제를 혹시 물으시면 네. 어떻게 하나? 네. 근데 지금 여쭙습니다. 제가 뭐 연임해야 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고요. 네. 그러나 주먹만한 네. 우박들이 피할 곳 없는 정도로 막 쏟아버릴 때 함께 겪었던 우리의 고난의 그런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거대 제1야당의 단순한 싸우는 걸 넘어서는 국민의 민생을 살려야 되는 대안을 제시해서 그 대안까지를 이행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재명 당대표 입에서 처분적 법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네. 이 법조인들이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민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죠. 당신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네. 거기에 대한 운명적인 네. 어떤 일인을 장면에 봉착해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당신이 결정할 고독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 이재명 대표 스스로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알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한테 얘기는 안 해요? 예, 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한다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점심도 안 먹고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굶었습니다. 예, 같이 할 굶고. 말이 없네요. 예, 예. 뭐 계속 하시죠. 그 이재명 대표 휴대폰 번호를 저장해 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다라고 참모들에게 전한 내용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뭐 의도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하고 수시로 전화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제 느낌으로는 네. 뭐 이 팩트는 아닙니다. 어차피 뭐 여기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 대부분이 팩트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이제 낮과 밤 얘기를 네. 했고요. 이준석 당선자 말을 인용해서 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뭐 이런 표현도 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봉착한 난제는 네. 야당과의 관계에서의 난제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네. 오늘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네. 대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대한동훈. 예. 예, 또는 여당과의 관계, 예. 즉 국민의힘과의 예. 관계, 예. 혹은 검찰과의 관계,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짓누르는 문제일 것이다. 야당과의 관계, 이재명 당대표 전화번호 입력해서 언제든지 전화하겠다.
지금 그 실무회담을 하고 있지만 의제 조율을 위한 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어쩌면 양쪽 다 뭐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솔직한 얘기로. 맞아요. 예. 저는 너무 당 대표께서 국민께 약속한 거니까 두 분 영수회담은 해야 되겠죠. 네. 약속한 거니까.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재명 대표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자기 내부의 이너서클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뭐 어떤 우리 추미애 전 당선자님 네. 은 지금 어제도 가서 들어보니까 65%에서 70%로 아마 이원석 검찰이 칠 거다. 네. 이렇게 보도고요. 네.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다. 반대까지는 아니죠. 모양새는 갖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못 친다, 안 친다. 수사 안 한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안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 디테일까지 나가면 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 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네요. 네. 빨리 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왜 웃으세요? 근데 예. 검찰은 특별한 조직이에요. 예, 특별한 조직이라는 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네. 설명할 때가 올 예. 텐데 그러니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고는 할 겁니다. 예. 그것이 청와대가 아니냐 용산에 누구를 치는 문제 뭐 내분 중에 뭐 한 분일 수도 있고 뭐 대통령과 본인이 될 관련된 수도 뭐일 있고. 수도 있고 또는 그 지금 뭐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뭐일 수도 있고 뭐 등등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무슨 뭐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뭐 등등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다 모양새를 갖추는 차원일 거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검사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렇게 가다가 정권이 다시 교체되는 상황을 지금 뭐 차장 검사나 부장 검사, 중견 검사들 또는 뭐 부부장 검사 이 수사의 소위 말해서 핵심을 책임지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10년 적어도 10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정권이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속에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오는 것은 수사를 함에 있어서 뭔가 책을 잡힐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모면 회피,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검사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모양새를 갖출지언정 지금 뭐 이렇게 권력을 치고 뭐 그러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그 다음에 지금 원내대표를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는 설이 높고 그리고 사실상 영수회담이라는 모양새를 갖춰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신용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검 수용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검찰이 여기에 협력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영수회담 할 필요 있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의 뭐 막말, 특히 뭐 제가 장윤선 우리 대기자님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고 노무현 대통령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속에서 판사직 벗고 나왔는데 그분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실형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씀이나 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했던 말들 그 험한 말들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험한 말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대통령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을 면해준 정도의 그런 분을 지금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협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차원을 얘기하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정진석 비서실장의 캐릭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과거 MB 때 정무수석도 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자꾸 이렇게 험한 말들만 생각이 나죠. 아무튼 이 저 촉수가 넓어요.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어요. 관여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뭐 야당과 뭐 얼마나 좋게 지낸 적이 뭐 있다고요? 맞아요. 언제 좋게 지낸 적이 있습니까? 그 박수현
저 당선자하고 정말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예. 치열한 혈투를 맞습니다. 몇 년째 지금 해왔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진영에서 소위 민주당이라고 하고 있는 이 개혁 진보 세력, 네. 그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뭐 민주노동당까지 네. 포함해서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상징은 네. 여러 가치 지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분의 원칙과 상식을 꿈꾸는 그 사회 지향에 대한.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폄하를 했어요. 그것이 그러면 그냥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냥 법리적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네. 우리 진영에 대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정말 그 모욕이거든요. 예. 명예훼손이거든요. 예. 명예훼손 모욕보다 더 높은 게 뭐 아무튼 하여튼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을 비서실장으로 했다. 저는 네. 그분은 그림력이 강합니다. 예, 그 그림력이 강하고 뭐 소위 이제 대통령 술 친구, 뭐 고향 친구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네. 있지만 내부용이라고 봐요. 내부용. 그 중에서도 검찰에 대한 메시지도 아마 필요하면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예. 보여져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관심사는 이재명 당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서 민생 회복을 위한 말 그대로 협치, 네. 통큰 포용의 정치, 네.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네. 아니고 예. 아마 당장 목전에 와 있는 여러 가지 껄끄러운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최상병 예, 사건 관련해서 이번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텐데 돼야 되겠죠. 당연히 돼야 되죠. 절대적으로. 예. 그 받을까요? 받기 수용? 어렵죠. 수용.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의혹의 중심에 지금 가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받기 어려운데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리려고 네. 해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네. 검사 출신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저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을 좌천됐을 때 함께 일을 했던 분이에요. 예. 제가 좌천됐을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이시원 검사를 아니 저 윤 대통령을 예. 그 성정은 알잖아요. 예. 그 좌천의 그 심정. 아니 근데 그렇게 욕을 잘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그렇게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닌데요. 예. 그 이시원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네. 그 유우선 간첩적 사건의 주인 검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분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보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거, 우리 이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우리 진영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소위 지적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네. 착하다.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진보의 일정 부분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회 개선을 위한 네. 거니까 그것을 뭐 반칙을 써가면서라도 목표를 달성해라라는 그 정리에 대해서 그 공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언제 논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공과에 대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것은 검찰총장 자기 평생 검사를 했던 그 목표를 정하고 세미나식 어떤 그 수사 방법을 통해서 목표를 관철하는 수수사란 말이에요. 네. 국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싶어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 민정수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때 민정수석의 이름으로 딱 봉투를 해가지고 친전해서 딱 어느 공공기관장한테 딱 보내서 청와대 그 저 딱지 딱 붙어가지고 밀봉해서 친전해서 보내면 받자마자 사실 한번 떨듯이 그냥 진짜 뭐 누구는 좀 소변도 봤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민정수석이라는 게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러면 너 나가 아니면 죽을래. 이 둘 중 하나 선택해라는 얘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일사불란한 그런 조직을 꿈꿨을 겁니다. 그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소위 인사검증단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구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원치 않는 방향으로. 원치 않는 방향 정도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윤 대통령의 이 머릿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공직기강 비서관은 인사검증, 옛날 민정수석실로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정말 무서운 거는 공직감찰이에요. 공직감찰. 그건 누구를 위한 공직감찰이냐?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한 공직감찰입니다. 대통령의 소위 통치권이 1점도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 누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기강입니다. 공직기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직기강을 선거 후에 강조하나요?
황당. 우리 조홍천 의원 얘기해서 미안한데 네.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졌어요? 1호 공직기강 비서관이 누구예요? 조홍천. 그 당시 십상식이 나와. 맞아요, 십상식. 자,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최상병 억울한 죽음 사건, 외압 사건에 왜 등장하죠? 8월 2일 날. 그러니까요. 8월 2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 바로 사건 기록이 예, 회수된 날이죠. 갔다가 회수된 날. 그렇죠. 예. 하루도 예. 못 있고. 예. 그죠? 예. 그냥 그 날짜로 우리 저 박정원 대령이 예. 수사단장이 이첩하고 이첩 보류하라는 그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양심껏 소신껏 해서 이첩을. 경북 경찰에 이첩했는데 하루도 못 있고 돌려온 날이 8월 2일입니다. 예. 이날에 그 소위 청와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의 안보 2차장 예. 있죠. 예. 뭐, 임종득. 무슨 득 예. 하는 출마한 분. 예, 당선됐어요. 예. 당선됐습니까? 그렇죠. 영주에서 당선됐잖아요. 그럼 큰일 예. 났네. 예. 아니 근데 지금 아무튼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예. 자, 임종득 그다음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예. 그다음에 문제의 임성근 사단장. 해병 1사단장, 예. 그다음에 그 여자분 있죠. 이분이 유재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법무관리관을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유재은이 핵심 중에 핵심이고 공수처가 지금 이대환 부장이 전 믿습니다. 이대환 부장님. 네. 제가 저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당신 같으면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대환 부장님. 예, 이대환 부장님 특검 가지 않게 믿습니다. 이 소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저 안보 2차장 예. 그다음에 김규환 사령관 예. 그다음에 그 임성근 예. 사단장 예. 그다음에 유재은 예, 법무관리관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날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를 해요. 네. 저 MBC 보도에 나왔죠. 예. 유재은한테 얘기를 공직기강 하죠. 비서관이 왜 떴을까요? 박정원 대령을 항명으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처음에는 항명으로. 집단 항명으로 했었죠. 집단 항명을 했었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이 뜬 거는 메시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나와 있지 않으나. 그러나 제 느낌으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이거는 국가의 통치권, 행정수반 국가원수의 통치권의 문제라는 점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확인해 준 측면에서 거다. 공직기강 비서관이 뜬 거예요. 사시나무 떠납니다. 예.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에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하다고 그러잖아요. 전노 정부보다 더하다고도 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거기다 머리까지 좋아. 검사들이. 이시원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라고 할 때 이건 딱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왔다고 봐야 되네요. 사실상.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항상 증거. 네, 아니요. 박정원 대령의 진술만 저는 유지되고 경로했다. 그날이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예, 수석비서관 회의 직후잖아요.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전화를 저쪽에 받죠. 동부 유럽 쪽으로 가기 직전에 소위 이제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경로했다라는 얘기를 전원으로 지금 박정원 대령이 그런 얘기를 지금 있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이죠. 전문이긴 하지만 박정원 대령이 진술만 제대로 유지하고 정황 증거가 꼭 직접 증거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황 증거와 자 경험칙, 논리칙이 동원이 되면 얼마든지 직접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도 유죄가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종섭 호주 대사죠 지금 어디가 계셔요? 지금 국내에 있죠.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어디가 계셔요?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기 중? 대기에 계신 거 제가 아니에요? 거꾸로 볼고 호주 대사를 이렇게 비워놔도 될 자리에. 근데 이종섭 국방부 아니 멀쩡하게 있던 분 오라고 하고. 전 국방부장의 호주 대사가 지난 4월 17일 총선 직후입니다. 뭐 며칠 전이에요. 그렇죠. 입장들이 바뀌고 있어요. 수사기록 회수 내 짓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입장들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시원이 등장을 한 거죠. 이종섭 국방부 경험칙이라는 게 이름이에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수석 비서관 회의 직후, 대통령에 경로했다는 전화 직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박정원 대령이 지금 전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장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3명 있다면서요.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대통령.
예, 셋 중에 한 명이다. 예. 02800으로 지금 이 시작되는 사안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을 지금 지키려고 지금 입장들을 바꾸는 거예요. 네. 자, 증거관계 싸움이 시작된 예.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예. 우리 공수처의 이대환 부장께서 예. 정말로 유재은 그 법무관리관 부르고 또 국방부 조사본부장 지금 부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불러가지고 정말 요 두 가지 측면, 네. 예, 꼭 직접 증거만이 있는 게 예. 아니라 왜 국방부 장관이 예. 이첩보리 지시를 했느냐 그날 7월 31일 날 네. 지금 비행기 타고 떠나야 될 지금 바쁜 사람이 네. 그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 추궁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임성근 사단장을 왜 빼려고 했던 거냐. 그러니까 이게 VIP 경로의 핵심이 뭐냐. 중요하죠. 단순 경로냐, 로비 경로냐. 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임성근 사단, 물론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임기 첫 해에 수해가 났는데 당시에 임성근 사단장이 장갑차 몰고 포항에 가가지고 너무 마크를 잘해줘서 굉장히 대통령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저런 사람까지 저렇게 그 과실치사로 묶어버리면 누가 사단장 지휘관 하려고 하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걸로는 해명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로비 경로설이 훨씬 더 설득력을 잇고 있고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취재는 잘 안 예, 됩니다. 안 되죠. 예. 저희 법사위에 예. 이제 우리 야당 민주당 의원들끼리 이제 그 한참 네. 그 얘기가 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네. 이제 비공개 예. 아니 휴정 아니 예. 휴정은 법정이 휴회 휴회. 정회 정회 때. 정회 때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관계상으로는 과거 MB 정부 때 청와대 같이 근무했던 그런 인연들이 있죠. 예. 여기 외교안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실세가 김태효 예. 차장이었었죠. 예. 뭐 또 뭐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관계가 예. 있었고 뭐 이런 등등 얘기하는데 네. 실체는 모르겠습니다. 예. 실체는 모르겠는데 저는 대통령의 스타일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일이요?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포항에서 막 그냥 수륙양용 그저 장갑차를 네. 하다가 그 물난리가 난 그 시민들을 네. 구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주 극찬하고 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결과 책임을 물으면 되느냐 예. 하는 그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만 예. 이 당시가 작년 7월이에요. 맞아요. 작년 7월입니다. 예, 작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제가 아까 공직기강 비서관을 강조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강조했는데 예. 대통령의 힘자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결과 책임 물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이제 뭐 그렇게 수해 뭐 대처를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뭐 무슨 뭐 로비설 뭐 그거의 실체는 모르겠고 예, 예. 그 뭡니까 수사를 함에 있어서도 네.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내 사람에 대한 강력한 그립. 그립 신뢰 예. 예. 결과에 대한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걸로 지금까지 통해 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검찰식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의 어떤 결정판 비슷하게 이런 식의 어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책임자급의 기관장들 공무원들이 소신껏 네. 그것은 소신껏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충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예.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표현하면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예. 멋지게 미화되긴 했지만 예.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예.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자 하는 예. 사람의 결과물이 나쁠지라도 거기서 책임을 묻지 않는 네. 일종의 완력자랑 그런 것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수회담에서 만약에 이 의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후는 어떻게 전개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수용을 안 한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예, 보죠. 전망하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3+1 의제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아무튼 김건희 특검 네. 법안, 지금 최상병 특검 법안, 예. 그다음에 25만 원 뭐 예. 이게 또 대국민 사과 뭐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 영수회담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과 관련된 네. 적어도 유효적절한 어떤 그 대통령의 화답을 저는 받아오는 게 중요하고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네. 뭐 국민들에게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거 다 필요하다 보는데 대통령의 관심은 검찰 아니겠습니까? 검찰. 제가 마지막으로 네. 대검 차장에게도 우리가 수사 정책이라는 말을 쓴다. 네. 수사가 단순한 집행권의 일환이고 어떠한 수사 운용의 운용의미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수사 정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구속여건이라고 하는 형법상에 또는 특별 형법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다 처벌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모든 사람을 같게 처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중이 있고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유예해 주는 경우도 있고라는 것이 국가적인 정책 운영상에 있거든요. 그것이 수사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윤석열 정부의 소위 윤석열 사단 검찰은 향후에 수사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금까지 2년 동안 자기 편, 제 편은 다 봐주고 재판을 안으로 굽는 식으로 봐주고 남의 편은 지금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정말 시도 끝도 없는 그러한 탄압을 하고 그러한 큰 방향의 수사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것을 누가 협치라고 얘기하며 누가 민생 제일주의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 정책의 전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서둘러야 되겠네요. 특검에 맡기는 게 맞죠.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박범계 장관 있을 때도 결론을 못 냈고 그 뒤에 정권 바뀐 지 2년 다 돼가는데 결론을 못 냈다면 그 뭐 이런 그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식의 결론인들 어느 쪽 결론이든 어느 정파 어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위에서 특검이 12번째 존재했으니까 던져주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 처리한 예고 날짜가 2일인데요. 되겠습니까? 특검법은 되죠. 통과는 되고. 거부권 문제 봉착해서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2일 날 하면 5월 말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2주간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재의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서둘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서 원구성하는 거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데 원구성 전에 해야지 폐기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5월 30일 전에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통신 기록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7월이면 다 폐기 보존 연한이 지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서둘러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이대환 부장님. 이대환 부장님. 저에게 제가 공수처에 방문했을 때 또 여타 느낌적으로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혹시 내치는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비난만 하지 마시고 수사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잘해달라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달이면 끝나는 통신기록 등은 적어도 저는 공수처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공수처는 만드는 게 맞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초기에 여러 무력감을 벗어나서 감사원에 대한 공수처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강해야죠. 보강해야 되고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개특위 통해서 제2의 중수청도 만들어야 되고요.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통신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에 대한 압색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미 전 했다고 그렇게 믿는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식사도 못 하시고 편의점에 오셔가지고 다시는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징하네요. 정말 징하네요. 많이 여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만큼 궁금한 게 많고 또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의원님 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고정은 당부드리지 않겠지만 또 오시리라 믿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장윤선 대기자님 꼭 식사하세요. 버리지 말고. 대기 중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